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진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대구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뽑는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3분의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떤 후보가 대구시장으로 적임자일지 심층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회를 경청하시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한 3분의 후보를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기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대윤입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모두 3분의 후보가 토론회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리 배치는 미리 추첨으로 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이 되며 토론 방식은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 토론과 보충 질문, 답변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종료 10초 전에 차임벨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넘기게 되면 벨을 2번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도 후보가 계속 발언을 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각 후보들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후보 경북대 교수 김영기입니다. 대구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대구 경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모든 비수도권 도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유독 대구가 1인당 GRDP, 지역 총생산 전국 꼴찌고 청년 실업률 경북에 이어서 2번째로 높습니다. 왜 이런 나쁜 성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구 보수, 낡은 기득권 보수가 30년간 독점해오다 보니까 정치적 경쟁이 없어서 정책 경쟁도 없고 좋은 인물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낡은 기득권 보수 청산해야 됩니다. 개혁 보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대구가 살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구를 바꾸어서 대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장 후보 기호 2번 권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구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우리 대구가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대기업이 하나 없던 도시에서 이제 대기업 본사가 있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완성차를 만드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164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도 유치해 두었습니다.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는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시대도 열었습니다. 서대구 KTX 역사 건립, 그리고 대구 대공원 개발, 안심 뉴타운 등 우리 동서남북 균형 발전의 시대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기분 좋은 변화를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7,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떠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가장 전국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가장 낮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이 떠난 대구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 창의적인 도시로 팔밟고 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한 정당이 대구를 지배해서 경쟁과 대화가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 할 일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하늘 길 지켜야 합니다. 힘든 살림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이 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 청년과 함께 대구를 다시 찾아 돌아오는 청년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세 분의 인사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모두 끝난 뒤에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가운데에 계신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는 대표적인 폭염도시입니다. 그동안 나무도 심고 각종 쿨링 정책도 폈지만요. 이 폭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대구가 작년에 33도를 넘어가는 날짜가 32일이나 되었습니다. 광주보다 하루가 더 많습니다. 역시 우리 대구가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또 온열 질환자 숫자로 보면은 우리 대구가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그러한 DNA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폭염 대책을 그래도 우리 대구가 앞서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대구 폭염 대책으로는 그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3,500만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다시 1,000만 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천만 그루 나무와 숲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의 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 자동차입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합적인 이 폭염 대책, 미세먼지 대책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첫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는 조경도 부족하고 횡하니 공간만 넓은 뿐 삭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런 광장을 이 대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대구에 가면 동대구역에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황량합니다. 특히 동대구 역사를 보십시오. 거의 단층 건물의 낡은 역사입니다. 옆에 신세계를 보십시오. 신세계가 대구에 입점할 때 여러 가지 우리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혜택 가운데로 동대구 역사를 저희들이 신세계 지원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필요하던 지방비를 써서라도 동대구 역사를 역사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대구를 대구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의 구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조경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환승 시스템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동대구역 앞에 중앙차로가 한 300m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시스템의 교통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을 대구의 얼굴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동대구역.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식수가 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을 지금보다 상류로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취수원 이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권영민 후보 대구시장과 또 전 남경진 구시장 간에 정말 협력이 안 된 으로 인해서 생긴 사태로 생각합니다. 대구 중심으로 대구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대구와 경북 간의 공생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대구만 생각하고 경북은 생각하지 않고 또 또한 경북은 나름대로 또 PA식에서 경북 자신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의 차원에서 상생하는 그런 발전 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 정부도 책임있고 지난 정부도 책임있고 지금까지 시정을 이뤘던 권영진 시장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고 그 다음 아주 협소한 이익을 보인 구미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대구시장이 되면 바로 구미시장을 만나서 대구 경제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도 가능하고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은 30초로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임대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권영진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공항 문제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토론한 걸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죠. 자유토론 다음 기회에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행기 후보의 실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한 거에 서 한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구미 하수동물 처리장 밑에 대구에 취수원이 있습니다. 구미 하수동물 처리장에서 그 상류와 구미 하수동물 처리장 이하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독성 물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우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 독성 물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역사적 연호는 페놀 사태입니다. 정말 이 취수원 대구 위쪽에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항상 대구는 이 맑은 물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운하, 낙동강 운하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폐수가 산업 폐수가 낙동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취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 독성 물질 구체적인 지표는 제가 모르겠으나 대구 시민들 알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 정책 수립하기 위한 정밀 조사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기현 후보 혹시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낙동강 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낙동강 운하를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에 일단 수량이 필요하고 일단 수량을 막기 위해서는 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낙동강 4대강 고마하더라도 4대강의 수질을 이토록 악화시키는데 갑자기 김행기 선생님께서 낙동강 보러 하니까 저 평소에 김행기 선생님 답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네네, 제가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이 낙동강 이명박 대통령 낙동강 문화 구성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명지대 김석철 교수에 의하면 이 강을 살리고 문화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걸 어기고 강 전체를 운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석철 교수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 있는 운하를 옆에 만들고 낙동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나가고 난 뒤에 구미의 산업공단의 이제 아주 엄밀한 그런 그 독성물질 방지 방안을 수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께 기회가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 질문의 기회가 있으신데요.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네, 그럼 김영기 후보 네.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권영진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권 후보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 이 일자리를 40만 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번에 공약에는 70만 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권 후보께서 대구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일자리가 1만 2천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개 늘리는커녕 일자리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70만 개를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약에서 실천 못한 것을 또 추가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지 또 청년 실업률도 더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아까 그 포경도시에 대한 그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한 질문 기회를 드린 건데요. 지금 뭐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뭐 권 후보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포경도시에 관한 질문을 다시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영준 후보나 아니면 임대현 후보 두 분께 앞선 개별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 폭염 문제는 대구의 어떤 분지 상황과도 관련되지만 대구의 이 전체적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의 결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희갑 전 시장께서 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 대구가 숲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권 시장께서도 나무를 심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의 도시로 만들어 생각합니다. 물이 기온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 시장께서 뭐 이런 계획은 왜 그동안 실시 안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대구가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더위에 대해서는 폭염 대책은 다른 도시들보다는 사실 비교적 잘 해왔습니다. 전임 시장님부터.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우리가 폭염 대피소를 86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더운 날에는 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폭염 대책부터는 우리가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건물 구조와 도로 구조를 바꾸는 물을 빨아 품었다가 다시 내뿜는 그런 방향으로 폭염 대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영규 후보 혹시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권영진 후보 남으셨는데요. 질문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예. 취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김영규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홍규 후보님 저를 뭐 일 안 했다고 나무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 취소원 이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몇 년 끌어온 문제이고요.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 구미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9차례나 대화도 했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실무협의회를 지금 3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가 구미를 압박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하셨던 상생력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임대인 후보가 낙당도로 취소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영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두 후보의 이 공약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선은 기술적인 문제와 동시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는 뭐냐면 정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와 경북이 상생을 한다 하는 관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 간에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호소하고 우리 같이 나가자는 이 리더십의 결여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무릎을 꿇더라도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네, 권영진 후보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구미 해평치수장을 우리가 같이 쓰자는 겁니다. 해평치수장은 이미 치수원 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같이 쓰더라도 치수원 보호구역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낙당도는 치수원이 아닙니다. 거기 낙당도를 지정하려면은 의성과 그리고 상주 두 군데 다 지금 설득을 해서 치수원을 보호구역을 4km나 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 권 후보가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도 강조드립니다만은 주민들 간의 합의, 설득이 최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낙당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30초 짧게 예, 저는 해평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구미에서 그토록 완강히 반대를 한다면 낙당보도 검토할 수 있고요. 구미 하수 총괄 처리장의 폐수 처리 기준을 변경시키는 압박을 넣더라도 구미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미와 9차례 말씀을 나누었다는 우리 권 시장의 말씀에 사실 민간 협의체 구성은 남용진 시장의 꽤 넘어가는 수입니다. 이건 정리해서 잠시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하시죠. 왜냐면 이번 기회도 사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1차 개별 질문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남일보와 대구 CBS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드릴 공통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고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이 많은 미래학자들, 전문가들의 관측에 의하면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지금의 60%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예측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분야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시스템,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선진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이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형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평생 직업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한 사람이 노동시대에 참여한 이후 끝까지 그 개인 자료를 파악해서 그들이 취업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그들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교육 재교육시키고 대학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시장이 되면 대구시와 대구 각 대학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관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향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는 그동안은 섬유 중심의 전통산업도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의료산업, 로봇 IoT, 그리고 에너지산업,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기술을 개발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초기 시장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오려면 노사평화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지난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말 인재 양성입니다. 대학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학과 협업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을 때 이 과학 기술이 파괴 효과라 그러죠. 노동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자본인 노동력을 파괴하는 효과가 생기면 일자리가 훨씬 더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IoT, 빅데이터, 컴퓨팅으로 사물과 사람과 공간이 초연결성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 대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뿌리 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뿌리 산업도 IoT와 연결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제조업을 스마트 팩토리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구가 정말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대비해서 대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살아남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만 후보자들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기회도 드리고요. 모든 후보에게 질문 기회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은 30초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임대현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로봇화되고 하면은 노동력이 파괴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 부분들보다는 있는 산업들에 새로운 신기술을 입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봇화되고 그리고 융복합이 일어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중요하다. 기존의 산업들만 이 부분들을 IoT에 옷을 입히고 한다고 해서 대구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신산업에 오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대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예, 우리 권영진 후보께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괴 효과입니다. 좀 전에 제가 우려한 거고요. 하나는 자본화 효과입니다. 새로운 재화와 새로운 서비스로 새로운 자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대구의 뿌리 산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뿌리 산업에서조차 스마트 팩토링 작업을 해서 뿌리 산업도 살리고 또한 컴퓨팅, 크라우딩, AI 신기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의 도구만 잡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핵시대에 전기 하나 들고 세상을 살자는 논리는 결코 아니다는 것 우리 권 후보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영진 후보 혹시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에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추상적인 방향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해법을 못합니다. 혹시 아까 뿌리 산업에 IoT에 옷을 입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섬유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금형이라든지 열철이라든지 이런 뿌리 산업 분야에 IoT의 옷을 입혀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는 방안과 예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임대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모든 사물의 4차 산업 기본은 초연결성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연결합니다. 뭐로 연결합니까? 센서와 인터넷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 산업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센서와 인터넷과 컴퓨터로 기계 제작을 하고 설계하는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AI가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설계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뿌리 산업도 저도 4차 산업의 스마트 팩토링 사업에 우리가 편입해야지 대구가 살 수 있습니다. 대구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두 분 발언 기회가 있으신데요. 질문을 김영기 후보와 임대현 후보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형님 먼저 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 질문해 주시고요.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권영진 후보에게.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짧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담론은 벌써 권 시장께서 재임해왔던 기간 동안에 제기됐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미래 대비를 증가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4차 산업 융복합 시대는 ICT 산업과 모든 기술들이 연결됩니다. 그 핵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도 검침은 가창에서 벌써 무인 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보상공원에는 7개의 스마트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 알파 시티는 종합적인 스마트 시티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선정하는 스마트 시티로 이번에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문. 네, 추가 질문.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인재 양성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좋은 인재만 있으면 기업이 오거든요. 대구의 지금까지 정책 최대 문제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시키지 않고 그냥 뭘 혁명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 이미지가 아까 동대구 얘기 나왔습니다만 동대구 앞에 오면 이미 도시 이미지가 확 좋은 이미지가 드러나야 되고 정말 진정한 스마트 도시, 창조 도시, 정말 그 물의 도시, 숲의 도시 이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참 우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김영기 후보님께서 인재가 없어서 양성을 못해서 참 대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니까 참 아이러니가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과 그리고 우리 시가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굳건하게 짜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권영진 후보하고 치수원 문제, 대구 물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구미를 포기하고 상주로 올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구미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상주 카드도 서겠다는 겁니다. 자,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9차례 논의했다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구 시민의 상소문은 구미 상류를 하라고. 그런데 그럼 국토부와 구미시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협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꼬여있게 됐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네, 권영진 후보. 임대윤 후보는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그걸 구미하고 대구에 그렇게 협의 잘 못했다고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 수계는 국가하천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구 시민의 이 물 문제, 대구와 구미와 경북이 갖고 있는 물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 지난 정부도 안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미시장 탓하고 대구시장 탓하는 것은 그건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어렵더라도 해평치수장 해야 됩니다. 낙당고를 들고 나오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저민주당이 집권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시장, 도지사, 구미시장이 함께 10년간 있으면서 해결 못한 것을 왜 우리 당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1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영진 후보 답변 주십시오. 지금 낙동강 물 문제는 1991년도 우리 페놀 사건부터 시작됐습니다. 1991년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지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있다가 탈당했다는 대가로 청와대에서 비서관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때 다 해결을 못한 겁니다. 자꾸 이걸 남 탓하면서 몰아붙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힘을 모아야지 자꾸 탓하면서 자기 책임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발언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사회자에게 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상호 토론에 이어서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본인 주도하에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 횟수에 상관없이 어떤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한 후보에게 집중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후보에게 골고루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고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은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권정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직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아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대구의 우리 공항 이전 문제가 합의 시인 같습니다. 그래서 권정진 후보께서는 자, 대구 공항 이전하는데 이전 타당성을 한 몇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대구 공항이 포화됐다. 이제 300만이 넘었다. 포화돼서 이것을 의성으로 군위로 옮겨야 한다. 근데 많은 교통학자들, 교통수요를 분석하는 학자들, 아니 꼭 학자 아니어도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위 의성으로 갔을 때 지금 확보된 300만, 400만의 이용객도 확보되겠느냐. 군위 의성 부근에 약 10만, 2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데 거기에 마더시티, 모도시가, 배후도시가 형성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군위 후보나 군위 서보로 가면은 대구 시민들이 이용 안 할 거다 이런 질문이신 것 같네요. 참 그 부분들은 정말 단견입니다. 지금 공항은요, 공항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이 공항은 55년 동안 적자 공항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108만 명밖에 이용하지 못했던 만년 적자 공항이었어요. 국제 노선, 중국 노선 3개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LCC 저가 항공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오사카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게 유치할 때 3억 원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공항은요, 378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400만 이상이 완전 포화 상태로 갑니다. 지금 광주시장님도 때로는 인천공항 가서 타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대구공항에서 후쿠오카 갑니다. 우리 대구에서 구미까지, 군위 우보까지 가는 게 그렇게 뭡니까? 공항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마케팅을 하면은 수요는 충분한 겁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김해공항은 이미 국제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공항이 국제화됐을 때 대구서 김해까지 가는 교통망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김해 가든지 인천 가지 군사공항의 부속 건물로 붙어 있는 군위의성 공항 찾겠습니까? 자, 군위의성 공항까지 지금 도로 연결 교통망, 철도망으로 해서 약 5조 3천억 원 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타가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타가 혹여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 건설 때까지 김해공항은 대단히 안정화된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자,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시장이 대구 와서 일본간의 비행기를 탄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원 이남의 많은 사람들이 대구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공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우리 권 후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있어 자기 도시에 있는 공항을 폐쇄하고 1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설 이전하겠다는 분은 권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질문이 2가지입니다. 그 2가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권정진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군위 후보 멀다 그러면은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임 후보님은 제대로 된 공항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은 여기서 102km입니다. 군위는 우리 대구시청에서 29km밖에 안 됩니다. 지금 803 터널 뚫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야 동명간 광역도로가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대구 어디서나 30분이면 접근하고 북구에서는 20분이면 가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제대로 된 공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을요, 어디 외국 관광이나 다니기 쉬운 작은 공항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항공 물류가 가능한 공항을 갖지 않는 도시와 지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의 17%가 반도체입니다. 전부 항공화물입니다. 요즘 섬유도 항공화물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추풍령 이남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탁이 있고 예. 그러한 시각으로 이 후보님. 공항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후보님,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또 10분 안에는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죠? 하세요. 예. 네. 자, 군위까지 29km를 갑니다. 군위가 될지 의성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면 서울공항이라 하지 않고 인천공항, ICN 인천공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해외 항공사가 군위 후보 공항을, 군위나 의성공항을 대구공항이라 하겠습니까? 군위 후보, 군위 의성공항이라 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리가 29km 갑니다. 30분 내로 갈 수 있다 합니다. 자, 여기서 803 터널을 결합합니다. 803 터널 쪽으로 가보십시오. 전부 다 닭, 오리, 돼지 하는 장사하는 집들이 절비합니다. 그게 고수가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도로, 동명들한 도로 입구까지 가는 것만 해도 이 자리에서 40-50분이 걸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 안에 갈 수 없습니다. 자, 동덕역에서 KTX 타고 부산으로 해서 김해 가야지 그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자, 제가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임대인 후보는요, 차를 타고 지금 군위 소보공항 부적지, 군위 우보 부적지를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갔습니다. 올 금년 1월 1일 날 제가 해맞이 행사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지금 성서종합체육관에서 차를 타고 그리고 우리 의성 비안 소보 후보지까지 갔습니다. 34분 걸렸습니다. 제가 1월 8일 날 그 다음 주에는요,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군위 우보 후적지까지 갔습니다. 36분 딱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예. 그리고 4차 순환소 돌아가요.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신입니다. 저는 종교 같은 신념으로 대구공항을 지키고 하늘길을 지키는 것이 대구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종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디서 36분 걸렸다, 어디서 38분 걸렸다. 이것은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구 군위의성공항, 이것은 지방공항으로 몰락합니다. 지금 5초 말리는 공항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곳입니까? 정말 정치적 논리로 잘못된 공항들입니다.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이 영민하신 우리 권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토록 11만의 자격의 소신을 바꾼다는 것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공항 확장하겠다, 군공항 이전하겠다는 2016년 6월 30일에 권영진 후보로 돌아가기를 저는 제축하고 2016년 7월 11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대구 시민의 소통도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정책을 변경한 이 실책에 대해서 대구 시민에게 진솔이 잘못됐다고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는 모습의 권영진 후보를 대구 시민들은 바랍니다. 권영진 후보와 가까운 대구시 상공위원들의 90%가 대구공항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후보 앞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나보십시오. 제가 아는 상공위원들은 거의, 제가 만난 상공위원들은 거의 100% 대구공항에 있어야 대구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공위원들인지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한 거고요. 지금 자꾸 박근혜 대통령의 걸 그냥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대구를 망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지난 5월 15일 날 부산일보 토론에서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에 5조 9천억 투자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K2 비행장 이전에 7조 2천억 투입한다. 결국 대구 경북이 승리했다. 이렇게 부산시 민주당 후보 오거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K2와 통합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의 경상북도지사 후보도 임대인 후보가 얘기하는 민간공항은 놔두고 K2만 오기 인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인 오거돈 후보는 지금 김해공항 확장보다 대구가
통합신공항 이전에 얻어낸 거는 대구 경북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당의 후보들조차도 대구 경북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지금 임대현 후보만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아니고요. 자, 오고돈 후보는 오고돈의 입장이 있습니다. 김현기 도지사 후보는 김인기의 입장에서 경상북도로 통합 이전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한 김현기 우리 오준기 후보의 논리가 있습니다. 네, 10분을 다 쓰셔서요.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은 김영기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권영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공항 문제에 대한 권 후보의 그동안 접근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실업률 문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대현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이 권 후보가 당시 밀양 신공항이 무산됐을 때 그 대응 방식은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250만 수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당하게 맞서야 했는데 처음에 좀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응했을 텐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이 수구 보수 정치 때문에 공항이 날아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권 시장께서, 권 후보께서 당시 왜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선 짧게. 그러면 밀양 신공항은 무산되었습니다. 김해공항과 확장과 대구공항 존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구공항이 존치하게 되면 K2 이전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느냐를 한번 대답을 저한테 주시고요. 김현기 후보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통합 이전 문제를 했고요. 그리고 수구꼴통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있는 유승민 의원이 그때는 새누리당의 중진으로 있을 때고, 그리고 이 발표가 있기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결정이 났을 때 긴밀하게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수구꼴통 그리고 대구 미래를 망친 책임이 있다고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시장이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이익을 지킬 책임 있는 분이 대구시장이라고요. 부산시장 보십시오. 어떤 대응을 했는지. 강력한 대응을 한 결국은 정무적 판단으로 그 아주 엉성한 절충적인 김해 신공항으로 내는 게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밀양 신공항의 점수가 나왔는데 결국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외국 연구 책임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고려는 뭡니까? 바로 새누리당의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 시장께서 단순 행정 책임자가 아니고 대구의 각계 인사를 총동원해서 지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서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결과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전한 거예요. 기부대 양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이전한 겁니다. 부산은 김해에 그 국비가 투입되는데 우리는 전혀 국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때 권 시장이 잘못 대응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옹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국책사회부 최대의 사업입니다. 대구시장 혼자서 책임지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치권과 같이 대응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 있던 김부겸 의원도 통합공항 이전이 대안이라고 그때 같이 얘기했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조차도 지금 최근에도 지금 당론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김영기 후보는 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꾸 군공항 이전하고 통합 이전이 대구시 돈으로 한다 그러는데 기부대 양여 방식이 어떤 건지 기본을 몰라요. 자,
국가재정사업으로 옮기는 거는 국가재정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대신 국가재정으로 안 주되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203만 평의 땅을 우리 대구에 주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현 시대 시세대로 하면은 제주도부터 아니, 됐습니다. 예. 얘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정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 한번 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이제 통합공항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임대현 후보가 그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주민들 다수는 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 한번 해보셨어요? 일부 그 견해만 듣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 시장이 지금 독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권 후보 권 시장께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최대 문제가 통합공항 이전하면서 미주 노선 취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불가능입니다. 진짜 영어로 임파시블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2006년에 영남 신공항을 제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보고를 했습니다. 영남부 신공항 인구 1200만이 돼야 미주 노선이 취향할까 말까 한 거였다 그래요. 당시 공항 전문가도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무산된 채 밀양 신공항을 갔습니다. 밀양 공항 확장으로. 그것도 미주 노선 취향이 불가능한 것이 공항 전문가의 지금 분석입니다. 대구 통합 분리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 이전해서 또 뭐 미주 노선을 비롯한 대륙간 취하하겠다는 임대현 후보도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공약이고 권 후보의 공약 그러니까 공약이 아니죠. 지금 추진한 정책에서 이전해서 미주 노선 취하시겠다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도시공항에 불과하다면 관문공항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면 차라리 저는 대구에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제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공항하고 같이 놔둬요? 아니 분리 이전이 낫겠다는 그러면 군공항은 어디로 보내고 예천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대답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기 후보나 이제 김영기 후보도 신공항 다시 추진하다 그러시더니 이제 다시 바른미래당의 완전 당론하고 다르게 지금 민간공항은 여기 놔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입장으로 지금 또 바뀐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군공항만 옮기자는 게 되려면은 우선은 군공항을 받아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꿔야 됩니다. 군공항 이전은 지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정사업이 아니라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군공항 이전할 비용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대구 K2만 이전하는 비용만 만들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하는 비용도 만들어야 됩니다. 광주공장 이전 비용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주공항 취향 미주공항 취향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권에 이 추풍령 이남에 남북권 영원함 인구가 1900만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좁은 바운더리로 공항 이용객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미주 노선도 취향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김해공항 미주공항 취향이 안 되잖아요. 그 여건상으로 제대로 된 미주공항으로 운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공항 여건을 만들면은 지금 영호남 1900만이 6시간 들여가지고 호남에서도 인천공항 안 가고 여기 와서 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공 물류가 가능한 공항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장 재임 기간에 대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권 후보께서 취임하시면서 청년 중시한다고 하고 또 센터도 만드시고 청년 일자리 만들었다 했는데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저는 대표적인 권 후보의 그동안의 대구시장으로서 실정,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부산이 실업률을 청년 실업률 줄어들었다는 얘기 어떤 통계 보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년 실업은요. 부산은
같은 기간 9.8%로부터 9.3% 줄였습니다. 대구는 11.5%에서 14.4% 늘어났습니다. 지금 큰 차이입니다, 이거.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 탓이 아니에요. 1년 사이에 아니 지금 바른미래당 야당인데요. 야당이면은 정부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에요.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악입니다. 며칠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걸 보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이면요. 수도권에 대기업이 있는 수도권이나 울산 같은 데는 좀 나았습니다. 우리 대구, 광주 이런 도시는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청년 실업률 줄이려면은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 대구의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겠습니까? 청년 실업률을 없애려면은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을 4년 가지고 4년 된 시장에게 니 왜 그거 못 해결했나 이렇게 해서 시장 갈아버리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대구는 영원히 못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부산과 비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금 지방 비수도권 도시인데 부산은 제가 왜 했느냐 부산은요 부산 시장이 제가 그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알기로 대구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데 한번 대표적으로 될 만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으면 제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지금 한 1680억을 투입했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이유는 유출 인구가 줄은 겁니다. 1만 명 선에서 5천 명 선으로 줄었어요. 이제 밖으로 일자리 권오우 씨 시간이 다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임대윤 후보님께 제가 임대윤 후보님 공공항만 이전하고 예천으로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여기서 확장해서 국제화하자는 입장이시죠? 예. 이것이 실현 가능한 대구의 미래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입장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2016년 7월 달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때 하신 이후에 예. 8월 말경에 여기군요. 영남일보에 칼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공항과 대공항 통합 이전은 불가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7월 달부터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보면은 대구와 경북이 합의하면이란 전제는 달았지만은 K2 공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 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만들고 연결 교통망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임대인 후보의 지금 주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만드실 때 그때 임대인 후보님은 참여를 안 한 겁니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하셨으면은 대구 경북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저와 지역 교수님들 한 25명이 함께 조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대구시에 또 많은 국장님들도 와서 그 의견을 또 제시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됐습니다. 참여하셨다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항만 놔두고 민간항만 이전해야 되고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가는 거는 대구의 미래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공약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때 민간공항은 여기서 확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K2 공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옮기겠다. 왜 이렇게 공약을 하도록 못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 공약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전제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구 시민과 경상도 주민이 합의한다면 이 대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 후보께서는 대구공항을 통합공항으로 이전하는 데에서
대구 시민의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 후보님, 번째, 제가 경상북도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임 후보님, 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걸 하라는 부분들 받아들이겠는데요. 예. 임 후보님이 지금 반대하는 거는 대구 그 시도민, 경북 시도민들 의견을 안 물었기 때문에 하는 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길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원천적으로 지금 민간공항은 놔두고 군공항을 옮기는 게 대구의 미래고 실현 가능한 게 그라는 그런 입장이시면은 왜 그때 대구 경북 시도민들 합의 전제든 뭐든 그런 거 관계없이 대통령 공약에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군공항만 옮기겠습니다. 이걸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도록 만들으셔야 됐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못 만드시는 책임은 지금 예. 느끼십니까? 자, 대통령 공약을 제 의견대로 다 움직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구 경북이 합의함이라는 단서를 제가 역행했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 아니죠. 이 단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구 지금이라도 경북은- 만약에 대구 경북이 합의하면은 통합 이전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요. 대구 경북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봐야죠. 합의하는 아직 과정을 실현되지 않은 것을 실현된 듯이 전제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합법이죠.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도권 제하니까 제가 하세요. 묻겠습니다. 자,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게 국정과제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약속 철석같이 믿고 대구 경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과 제가 합의를 해서 함께 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정부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2차례나 열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날은 이전 부지 2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이걸 자꾸 선거를 앞두고 저는 임대인 후보가 이 소신이나 대구 미래를 위해서 민간공항 놔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현직 시장이 통합 이전하니까 시장한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신 없이 급조해서 지금 이 공약을 내세웠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급조라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영남일보에 2차례, 매일신문 1차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안 된다는 제 지론을 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오후에 그것을 복사해드리든지 언론사에 찾아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두 번째, 제가 주도권이니까. 지금 임대인 후보 공약이 민간공항을 존치하려면은 K2 군공항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예천으로 이전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천이 이걸 받겠습니까? 어떻게 예천을 설득해서 이걸 받게 만드시면 지금요 우리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구공항만 아닙니다. 광주 그리고 수원이 똑같이 우리보다 광주와 수원은 더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서 이전 후보지 그리고 올 10월까지는 최종 후보지 결정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왜 수원과 광주가 진도가 못 나가느냐 하면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전남 어디서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디서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무슨 재주로 지금 우리 임대인 후보는 예천을 적시해가지고 예천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예천으로 받아들이시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하는지 그 한번 예. 그럴듯한 대안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얼마 전 대구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합 이전, 대구공항과 공항 통합 이전, 우리가 정권 잡아서도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정권 잡아서 그걸 허가해 주겠는가? 홍준표 대표의 발언입니다. 또한 만약 통합 이전 한다 하여도 그 공항이 경제성이 확보되겠는가? 지방공항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 아니 홍 대표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씀입니다. 예천을 어떻게 자, 설득하실 건지.
예천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거의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비 후보 때부터 또 예비 후보가 되기 전부터 예천 이전을 주장해도 예천에서 저에게 항의 전화가 지금까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형식이 예천이지 문경과 예천 사이의 들판입니다. 충분히 예천으로 지금의 예천 비행장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약 2만 5천 명의 정주 인구가 생길 수 있는 예천시 입장에서는 예천군 입장에서는 K2 혼자 오는 것도 단독으로 오는 것도 거의 저는 설득시킬 수 있다고 임 후보님이 생각합니다. 되시면 설득 예천에서 앞으로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문경까지 들먹이셨으니까 문경 쪽에서 아마 반대 성명 나올 겁니다. 예천에 지금 곤충과 그리고 예천 한우와 이런 부분들이 예천의 특산물입니다. 이 K2는요 F-15K 전투기예요. 지금 예천 비행장에 있는 F-16하고는 소음이 6배에서 10배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 이전할 때 부지를 지금 203만 평보다도 2.5배나 넓은 464만 평을 확보해서 소음 피해 주민들로부터 좀 최소화시키려고 이러는 건데요. 지금 문경까지 들먹이시는데 그래 앞으로 두고 보십시다. 예천에서 문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대신 만약에 예천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요. 임대인 후보님의 공약은 대구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K2와 그리고 민간공항을 이대로 두고 대구의 이 낙후와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정말 대구 미래를 망치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 후보 지난번 5월 18일 날 MBC 토론에서 K2 군공항 이전하는데 얼마 드냐고 예산을 물었더니 4,400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 다시 했습니까? 4,400억만 들면은 K2 군공항 이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르시고 묻는 겁니까? 예천공항 할주로 확장 비용이 4,400에서 4,700억 든다는 것이 국방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K2를 옮기는 데는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K2 이전 비용은 5조 정도 든다고 국방부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으로 옮겨도 5조 정도가 든다고 봅니까? K2 할주로 이전 비용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천으로 K2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예천으로 K2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구 공항과 보셨습니까? 좀 들어보세요. 대구 공항을 통합 이전할 때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됩니다.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겁니다. 대공항 이전 비용이 7조 3천억. 군사기밀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벙커 내에 있는 국가주항공통제망 오키나와부터 만주까지 모든 비행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항공통제망까지 옮기면 약 9조 정도 돈이 든답니다. 통합 이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남일보와 대구 CBS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차 개별 질문과 토론입니다. 개별 질문 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영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중도냐, 보수냐, 흔히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김 후보는 대학에서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어울린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개혁 보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가 아니라 개혁 보수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구의 시대 정치라 생각합니다. 대구입니다. 이 특수한 수구 보수의 온상인 대구에서는 바로 개혁 보수가 시대 정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개혁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솔직히 개혁 보수 자체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합리 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합리 진보를 지향해 왔습니다. 애국적 진보를 지향해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혁 보수와 합리 진보가 서로 손을 잡아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
새로운 한국 모델, 뉴 코리아 모델을 열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 책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세대열 상임 대표인데요. 세대열이 합리진보는 아니지만 중도를 지향하는 세대열과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개혁 보수가 손을 잡고 나간다면 새로운 대구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원영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회사에 돈을 불리고 운전기사의 준공무원화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개선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버스 공영제는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하고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겼을 때는 민간의 영리 목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노선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하는데 돈은 세금은 꽤 많이 듭니다. 우리 대구도 한 1,000억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 60%에서 83.7%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은 효율적으로 지하철망과 버스의 연계 부분들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은 좀 줄어들면서 준공영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들이 정말 처우가 좋아진 건 그걸 나무랄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대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학교 무상급식 이 비율이 대구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한 5개 도시가 초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요. 대구는 중학교 무상급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구시에 자라는 청소년들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급식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앞으로 지자체 단체장,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비율은 4:3:3 정도로 매칭 펀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는 바로 의무급식 시행하겠습니다. 그는 시민된 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내년 초부터 의무 무상급식을 3학년, 2학년, 1학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3:3 매칭 펀드는 한 400억 정도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합 토론입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 보충 질의와 답변은 앞서와 같은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 토론은요, 자원하시는 분께 먼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예. 네, 임대영 후보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진 후보가 대중교통의 대구가 대변 천국인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이 주제가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준공영제 한 지 12년 됐습니다. 근데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매년 990억에서 1,000억 약간 상회하고 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출근길 버스를 보십시오. 텅 비어있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황금 노선은 이제 텅 비어있는 노선이 황금 노선입니다. 왜냐? 감각, 상각 소모비가 적게 들고 돈은 똑같이 보존을 받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준공영제에 잘못된 것, 우리 권 시장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번 방안을 전공이 잘 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준공영제 제가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영제 잘 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또 대구가 대중교통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공영제는 우선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관련해서 노선을 다변화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정말 이게 방만한 경영도 있고 적자 노선으로 인해서 개천정부지로 세금이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중공영제 혁신 작업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공 노선은 줄이고 장대 노선은 분리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갈아탈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현재 중공여행 들어가는 돈이 1,400억 이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공영제를 하더라도 버스 회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황금 노선 부분들은 입찰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 시민들의 세금을 줄이되. 예, 네. 제가 좀 말씀. 근데 중공영제에 관한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추가 질문 먼저 드리고 예, 그다음에 추가 질문. 대구의 버스 대수가 점점 1인당 시민 1인당 이용하는 버스 대수가 거의 전국에서 강주 이하로 제일 낮습니다. 버스비는 광주와 대구 광역시가 가장 높습니다. 버스가 1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대구가. 그런데 정시 운행이 가능하냐? 버스 대수가 적으니까 정시 운영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성경철 보고 나옵니다. 구구터널에 얼마 전에 제가 피켓팅 했습니다. 성경철 300대의 버스 한 대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버스 기사의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대구시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공영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버스 대수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버스 한 대를 정차하면은 2억이 1년에 들어갑니다. 2억이. 그래서 우리 대구는 지금 버스 시간당 간격이 13분입니다. 평균 13분이라서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무작정 버스로 편리하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서민 교통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규 후보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요. 예. 네,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뭐 두 분께 다 공통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37년간 8년간 경북대 교수를 했으면서 쭉 대구를 지켜보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일관된 어떤 비전, 제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권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전과 전략을 잘 세워서 정말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그 연속해서 가야 되는데, 지난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오면서 이 지역을 30년간 이렇게 독점해 오면서 대구를 지금 1인당 GRDP 20조 꼴찌를 만들어 놨습니다. 청년 실업률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 그 문제를 우리가 권 시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중에 권영진 우선 권 시장 후보에게 먼저, 네. 한 분밖에 질문 답변을 하실 것 같거든요. 아, 권영진 네.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대구시장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구가 1인당 GRDP가 25년째 꼴찌입니다. 최근에 그냥 갑자기 꼴찌가 된 게 아닙니다. 청년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김영기 후보님이나 임대윤 후보님 대구에 사시면서 그래도 경북대 교수로서 누리셨습니다. 임대윤 후보님은 한나라당 공천받아서 동구청장 2번이나 하시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는 잘못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4년밖에 안 된 시장에게 지금 시장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데 4년 만에 되겠습니까? 4년 한 시장 보고 갈아치운다? 예, 네, 예, 김영규 그래서, 후보 추가 질문 예, 하시겠습니까? 저는 권 시장 개인 책임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30년간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데 대구 성적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안 됩니까? 정말 권 시장께서 정말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솔직히 대구를 정리를 한다면 이제 자유한국당 일당도 이어서 끝내자.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한 정치 결단을 좀 저는 권 시장께 선거법 교육을 먼저 됐기 때문에 좀 요청드립니다. 네. 후보님, 바른미래당이십니다. 적어도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보고 꼴통 보수니 너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쳤느니 이런 거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 경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보수가 지금 붕괴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책임 먼저 질 줄 알고 속죄할 줄 알고 저는 그런 자세로 가야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끄럽습니다. 보수 논쟁. 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질문하셨고요. 네, 권영진 후보만 남으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아직- 됩니까? 네네, 아직 질문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임대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무상급식을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전면 무상급식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예. 4대 3대 3으로 재정 분담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4대 3대 3이 대구 교육청, 대구시, 그리고 구청 이렇게 분담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우리 구청들이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데도 대구만 유일하게 구청이 제로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대구가 어려운 것이 다른 도시들은 구청들이 다 30%씩 그렇게 자기 몫을 합니다. 대구는 전적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약하는 건 좋은데 이걸 실현하려면은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하지 않으면은 구군이 이걸 감당할 수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아셔서 앞으로 공약하실 때는 5대5로 공약하시든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훈 후보. 예, 지금 무상급식, 현재 무상급식 교육청이 583억, 대구시가 327억. 현직 시장님께서도 5대5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집권 여당 10년 동안 연결되어 왔습니다. 권영희 후보는 집권 여당의 시장이었습니다. 왜 굳이 대구만 이걸 못했습니까? 이제 야당 시장이 만약 지속된다면 야당 시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집권 여당 시장으로서 충분히 국가 예산도 충분히 받아오고 교육청에서 학부에서 하겠습니다. 대구를 이토록 만드는 저는 정당 사업을 가기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정말 이제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제보고 한나라당 이야기를 두 번이나 슬쩍슬쩍 거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정치적 히스토리를 보십시오. 왜 한나라당을 탈당했는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진 제가 후보. 뭐 한나라당 얘기를 하니 조금 아프신 분이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취임할 때까지는 초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해서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합니다. 그거 꼭 지키겠습니다. 다만 고등학교까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이 역량이 길이지 않는 한 시가 전적으로 떠맡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대구를 떠나는 청년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답변 시간 이해 안 주십니까? 아니 답변은 끝났어요. 조금 전에 룰대로 왔어요. 자꾸 앞에서 계속해서 다른 보충 아니 지금 조금 아니, 전에 제가 주도권 그 질문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 하세요. 지금 예. 아까도 한번 임대인 후보한테 안 줘야 될 기회를 앞에 계신 분이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참았는데 자꾸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주당이 대구서 편파성 자, 지금 자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즘 여당이 되니까 네, 교수님 제가 좋으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설명드리고 지금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예. 갈까요? 예. 네. 자, 열띤 토론 해주셨는데요. 종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임대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토론에 잘 보셨습니까? 인터넷 방송 토론이고 또 영남일보를 통해서 재미있게 재개될 것입니다. 대구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과 자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이제 새 후보를 잘 판단하시고 대구의 미래가 어느 후보와 함께 가는 것이 시민들께 행복한 내일이 보장될 것인가
준비된 내일이 있을 것인가? 준비된 미래가 희망과 번영 속에서 여러분 안전한 대구, 희망찬 대구, 청년이 돌아온 대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권자였습니다. 주권자인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북 평화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영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대구 바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동안 권력층으로서 기득권층으로서 누려왔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일반 시민은 떡고 물도 국물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권력자로 바뀐 게 아니라 시민이 권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자치도시를 지방분권 시대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를 이제 그 시대 정신인 개혁 보수의 둥지로 만들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현기 경제학 교수, 대구 이제 살리겠습니다. 대구 명예 회복하겠습니다. 정말 서민이 잘 사는 그런 대구를 만들까 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6.13 대구발 선거용 일으킵시다. 정말 진정한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위대한 대구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과연 누가 대구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알고 또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신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대구시를 맡아서 지난 4년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혼신을 다했습니다. 희망도 보입니다. 산업구조 혁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섬유가 대구의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이었듯이 대구의 친환경 첨단 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으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떠나지 않는 희망의 도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미래가 있고 어른들에게는 건강과 행복이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구 공동체, 제가 시작한 것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의 후보자 모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6월 13일 투표장에서 있을 여러분의 선택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진행을 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지금